자, 여러분 제가 그 어떤 댓글을 보고 즉흥적으로 하나 찍는데 러시아 문학에 이제 입문을 하면 주로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그다음에 옛날 같으면 뚜르게네프, 요즘 같으면 주로 체홉 이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 소설을 접하게 되는데요.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름입니다. 이름 얘기를 할게요. 러시아 사람의 이름은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협소한 의미의 이름, 그 다음에 부칭, 부칭은 아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호칭이 뭐였는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데요. 이 성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 성이 아니고요. 당연히 성씨성입니다. 한자도 한번 써보고 자꾸 안 쓰니까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이바노비치, 이바노프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남자고요. 이반은 남자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남자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반의 아들인 이반이고요. 그 다음에 집안 자체는 이바노프 집안이다. 이렇게 됩니다. 딸이 태어났는데 딸에게 이름을 안나라고 지어줍니다. 안나. 그러면 아버지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나가 여자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형태가 바뀝니다. 안나 이바노브나. 그 다음에 성도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성씨도 성별을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안나 이바노브나 이바노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할 때 이름 안나는 이제 다르니까 달리 쓸 수가 없죠. 이반은 이반이고 안나는 안나인데 부칭하고 이제 이름의 경우는 안나 이바노바라고 하니까 또 어미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나, 이바노프 뭐 이렇게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번역하는 백치에서 예빤친 장군 집안이 나오는데 예빤친 장군이죠. 그죠? 그럼 이제 그 부인의 이름은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예빤치나 해서 여성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예빤친 장군 부인으로 번역을 해도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빤친이라는 사람의 부인인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생각을 하면 고유명사는 번역되고 해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받아 써야 되니까 그냥 예빤치나 장군 부인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제 맞을 것도 같고, 요건 이제 선택의 문제라서 말씀드렸다시피 옳고 틀렸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이름 이 구성이 되고 이렇게만 돼도 힘든데 여기에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부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흔히들 이제 애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약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줄여서 말하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비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칭은 내려보는 거잖아요. 깔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가 길어지고 복잡하다는 거는 어려움이나 존경이나 경외감 이런 걸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어에서 이바노비치 이렇게 해서 이름하고 부칭을 같이 부른다. 안나 이바노브나 이렇게 부르면은 존경의 이제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러시아 가서 학교를 간다. 그러면 이제 다 만나는 분들이 교수님들이잖아요. 막 학장이고 부학장이고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들 성은 잘 몰라요, 사실. 비류꼬바 해서 그게 성인데 성은 모르고요. 보리스 예를 들어서 바르바라 이바노브나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그녀를 부를 때도 우리 같으면은 예를 들면 비류꼬바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언어 습관으로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마리아 바리소브나 이런 식으로 이름하고 부칭을 같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마리아와 너무나도 많은 이바노브나와 너무나도 많은 니콜라이와 너무나도 많은 안드레예비치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이름하고 부칭을 같이 섞어서 부르는 거에는 네가 지금 응대할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의 어떤 존재는 갖춰라 라는 걸로 사실 읽혀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리게 되는데 당연히 어느 문화권이나 뭐 이건 한국어, 일본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뭐 할 것 없이 어느 문화권이나 가까워지면 말은 짧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름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정식 이름 이반이나 안나에 비해서 이제 짧은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반, 안나는 이게 두 글자인데 애칭이 더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반하고 안나를 예를 들었으니까
2반하고 안나를 예를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반이다 하면은 제일 쉬운 애칭은 뭐예요? 반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 아저씨 반야, 그 다음에 2반 표도르비치 까라마조프의 애칭도 반야. 요게 이제 제일 일반적이고요. 사실 이거는 애칭이라고 하지만 친구를 부를 때 2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반야라고 부르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무수한 애칭과 비칭이 있어요. 예컨대 반애치까, 이건 좀 귀여움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고요. 반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조금 하인이나 이렇게 약간은 너무 어린애나 이렇게 약간 비칭의 느낌이 이렇게 좀 강한 것 같고요. 예컨대 안나 같으면 친구 이름이 안나예요. 안나 세르게이브나다. 근데 내가 내 친구를 그렇게 부를 일은 잘 없을 거고, 안나는 보통 아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애칭으로 가면 더 길어져요. 아네치까, 아니웃다,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데, 요거는 이제 관계의 표현이기도 하고 두 사람과 두 사람끼리의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이름이 김연경이잖아요. 이건 이제 공식적인 이름인 거고요. 친구들이 연경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경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할머니 같으면 경상도 분이시고 이 사투리를 심하게 쓰니까 그것도 발음이 잘 안 돼갖고 갱아 맨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양갱 이렇게도 불렀어요. 발음도 비슷하고, 그때 우리는 양갱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애칭이나 비칭이라는 거는 무한히 확대될 수 있어서, 소설을 읽을 때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공부를 하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현대소설을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영미권 소설은 우리가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또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걔네들이라고 해서 축약형을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영국에 막 무슨 엄청난 가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름 되게 길거든요. 근데 줄여가지고 짧게 쓰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름도 예컨대 이제 캐서린 미들턴이다 이러면은 그 뭐라 불러야 됩니까? 왕세손 빈가요? 며느리요. 그 집에 아직 왕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캐서린이라는 이름 대신에 애칭에 해당하는 케이트를 더 많이 쓰잖아요. 케이트, 미들턴 이렇게 이름도 다양하게 이제 변주될 수 있는데, 다른 문화권도 러시아는 그게 너무너무 심하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들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카테리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자 이름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이름은 카테리나를 더 많이 보는데요. 카테리나를 더 많이 보는데, 이거에 이제 애칭을 생각을 해보면, 카테리나의 애칭은, 까짜, 카티아, 요즘 표기법으로는 카차,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 쓰면 까짜죠. 까짜. 그 다음에 까찌까. 그럼 이제 이거는 약간 또 비칭이에요. 그 다음에 까쨍까. 이런 식으로, 뭐 까쭈샤도 있어요. 카튜샤라고 표기가 요즘 바뀌어서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애칭들이 있는데, 애칭, 비칭, 약칭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만약에 출석을 생각을 해보세요. 출석부가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마리아와 너무나도 많은 까제리나와 너무나도 많은 세르게이와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출석을 부를 때는 얘들은 성을 부릅니다. 성의 개성이 들어가 있어요. 성이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바노프, 사파시코프, 뭐 까로빈, 뭐 아까 이바노프는 너무나도 흔한 성이어가지고 우리가 쏙 들어오는데, 따라까노프 이거는 성이 바퀴벌레예요. 사파시코프 하면은 신발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께 바슈마치킨 하면 또 거기 신발이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성에 오히려 뉘앙스가 많이 들어가 있고, 백치의 주인공 레프 니콜라예비치 무시킨 하면 무시킨은 쥐입니다. 쥐. 뭐 그 다음에 뿌찌찐 하면 뿌찌자가 새거든요. 근데 뿌찌찐도 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베제프 하면은 루키안 찌모페비치 레베제프 하면, 레베제프는 레베지가 백조거든요. 백조에서 온 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루키안은 흔하지만 레베제프는 상대적으로 유일무이하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소개고, 역시나 구체적인 디테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제가 일단 집히는 대로 그냥 까라마조프를 갖고 왔는데요. 요거는 등딱지가 책등이 지금 주황색이어가지고 아주 오래된 옛날 판본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오타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사보시면은 오타 그런 것들이 다 수정이 됐을 것이고요. 책을 너무 빨리 내고 싶은 마음에 편집자와 제가 좀 너무 서두르고, 주말에도 막 모여가지고 같이 작업하고 담배를 펴서 그런가? 아무튼 이제 오타가 많은데 지금은 잡혀서 괜찮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보이나요?
제가 안 보이네요. 자,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표도르 파블로비치 까라마조프라고 돼 있으면 이 사람의 이름은 표도르고요. 아버지 이름이 파벨이었다는 거예요. 파블로비치 이제 까라마조프고 이런 사람이다. 근데 표도르는 초반에 나와서 죽기도 하고 상인으로 이렇게 해서 항상 성인이고 상인이고 가족 관계에서도 아버지를 이름으로는 잘 안 부르기 때문에 그냥 이 이름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내들,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 미우소바. 아, 이걸 제가 성을 이렇게 써놨네요. 까라마조바로 아마 해야지 더 맞을 것 같은데, 이 첫 아내니까 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결혼 전에 성이 이제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은 결혼을 하면 남편 성을 가져가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아내, 소피아 이바노브나. 여긴 이제 성이 없는 거죠. 그녀의 집안이 뭔지는 알 수 없어서 아마 안 쓴 것 같고, 드미트리만 썼는데요. 풀네임으로 쓰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까라마조프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정리한다면 풀네임을 다 써줄 것 같은데 그땐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드미트리는 소설 속에서 비중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접촉하는 인물의 층도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름도 다양하게 불리는 거예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드미트리 까라마조프 이런 형식적인 표현입니다. 이름하고 성만 때려주는 거죠. 그렇게도 불리기도 하지만 다양한 애칭 비칭으로 이제 나뉘는데 미자, 밑젠가, 밑지가, 심지어 들을 떼고 밑들이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반 표도로비치 까라마조프인데 이반에 제가 그 애칭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냐, 바네치까, 반가. 반가는 이반 자체를 지칭한다라기보다는 약간 그 농부 얘기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노래 쓰고 하면서 쓰고 이반에 대해서 좀 못되게 얘기할 때 이게 비칭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반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게 지적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호칭 관련하여. 이 소설이 다 이제 인물에 관한 각자의 챕터가 있는데요. 드미트리 같은 경우에는 미자로 많이 불려요. 이반 같은 경우는 이반 표도로비치에서 이름하고 부칭을 같이 써주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알료샤 같은 경우는 알료샤라는 애칭으로 많이 불립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작가의 인물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이때 작가라는 거는 자연인으로서의 표도르 미할로비치 도스토옙스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설 속에 형상화되어 있는 작가적 형상, 그러니까 화자에 사실 가까운 건데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하튼 작가가 인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게 드미트리는 미자, 정겹잖아요. 얘는 사고뭉치고 이렇긴 한데 좀 그래서 만만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귀엽고 정겨운 캐릭터고요. 그에 반해서 이반 표도로비치는 작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인물이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고 어쩌면 그 이제 어렵다는 게 여러 뜻이 있겠지만 경외감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설 속에서 이반의 입지가 사상적인 측면을 이제 담당하는 거니까 그 이름에 이반 표도로비치라는 이름에 작가가 이 인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건 사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가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까라마조프 이게 이제 풀네임인데 이름을 통째로 다 쓰는 건데 알렉세이의 애칭은 알료샤 그 다음 알 빼고 료샤 도저히 안 되겠네요. 알료시치까, 알료셴까, 알료시까. 그러니까 알료시과라고 요즘 표기하기도 하고, 알료시까라고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료셰치까 이런 것도 가능해요. 료셰치까. 이건 이제 부르기 나름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애칭을 쓰는데 한편으로는 애칭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서도 알료샤에 대해서 작가가 굉장히 편하고 유연하고 다정다감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소설이니까 작가가 인물을 대하는 태도는 그 인물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또한 이제 표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료샤는 알료쇼라고 부르지 알렉세이 표도로비치라고 잘 안 불러요. 그렇게 불릴 기회가 잘 없고 만약에 소설이 2부가 써졌더라면 이제 그는 그렇게 이제 불리기가 쉬웠겠죠. 그 밖에 이제 다른 인물들이 또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써줬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 표도로비치는 내려가 있네요. 아마 이게 제가 판을 이제 거듭하면서는 좀 바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 많은 인물들, 부수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제 최대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여주인공 잠시 보면, 까체리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이게 원래는 옛 까체리나인데요. 비슷하게 리자베타도 원래는 엘리자베트
리자베타가 정식에 가까운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을 리자베타로 더 많이 쓰니까 이 경우에도 까체리나로 더 많이 쓰니까 이제 까체리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칭을 보면 까짜, 까쨘까, 까치까, 이바노브나 베르홉세바 이렇게 썼는데 아버지가 베르홉세프 장군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녀의 성은 베르홉세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애칭, 비칭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워낙에 이제 이 까체리나라는 이름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이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루셴카는 이례적이죠. 그루셴카의 이름은 정말 이건 저만 알 것 같아요.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 스베틀로바거든요. 풀네임이. 근데 그녀는 소설 속에서 이 이름으로 거의 불리지 않고요. 딱 한 번인가 그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피의자, 피고, 그러니까 드미트리가 이미 이제 친부 살해범으로 이제 존속 살해범으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이제 출석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녀의 정식 이름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 스베틀로바가 명명됩니다. 근데 아그라페나는 딱 들어봐도 되게 흔한 이름이 아니고 그녀가 소설 속에서 자주 불리는 이름은 그루셴카입니다. 근데 그루셴카 자체가 또 애칭이고 그루샤가 러시아어로 배거든요. 페어, 서양 배 그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붙여지는 그런 이름은 아닌 것 같고요. 옛날에는 이름을 되게 막 지었잖아요. 태어났는데 점이 있으면 점순이, 외갓집에서 나왔으면 뭐 외숙이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제는 딸 그만 나와라 하면 말자, 뭐 이렇게 애 이름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붙이고, 막 이름을 좀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자는 이제 그것도 없으니까, 그 호적의 그런 확률도 없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 그루셴카의 이름이 뭐 까체리나나, 뭐 안나나, 뭐 마리아나, 다리아나, 이런 식의 이름이 아니라, 그루셴카라는 것 자체가 그녀가 이제 어떤 운명을 지녔고, 또 소설 속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부수적인 인물은 여러분들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아벌을 한번 보면 제아벌은 제가 지금 열어보는데요. 이건 인물 정리가 조금 잘 되지 더 저거보단 좀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까라마조프에 비하면 얘는 좀 간단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인공인데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얘는 이름은 로지온이고요. 아버지는 이름이 로만이었어요. 로만은 러시아어로 일반적이진 않아요. 러시아 이름으로. 하지만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노비치, 그 다음에 이제 성이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까라마조프에서 까라마조프도 카라카조프에서 나왔다고 해서 성이 좀 의미가 있는데, 이 라스콜리니코프의 라스콜도 이렇게 분열 이런 뜻으로 저쪽은 검은 색 그런 거에서 또 의미가 있고 이건 이제 분리교도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의미를 캘려면 캘 수 있는 그래서 뭐 러시아 사람들은 논문을 짧게 쓰니까 러시아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5쪽, 6쪽짜리 논문 이런 거 하나 꺼리는 되는 이제 성입니다. 자, 그래서 성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지온이라는 이름은 한없는 또 애칭을 만들어내겠죠. 제일 유명한 건 로젠카, 로지카 이건 무슨 파탄이냐. 로지맨기. 네, 로지맨기. 이런 애칭으로 누가 불렀죠? 뭐이 다르고의 로지맨기. 아마도 라주민이 쓰지 않았나 싶은 이제 그런 애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동생 이름 한번 보세요. 아브도지아 로마노브나 라스콜리니코바인데요. 라스콜리니코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을 이게 뭡니까? 기분 네임입니까? 써네임입니까? 이게 뭐예요? 아무튼 이 성을 만약에 이게 어미 변화를 안 시키면 라스콜리니코프가 되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식의 번역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통째로 바꾸는 쪽을 이제 택했고 이게 요즘 추세인 것 같고 왜냐하면은 퀴리 부인도 퀴리 부인이라 안 하잖아요. 그냥 이제 말이 퀴리인 거지. 퀴리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던 그냥 말이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라스콜리니코바라고 써주고 아브도치아라는 이름도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더 하죠. 풀헤리아가 뭐예요? 풀헤리아가 여기서만 제가 처음 봤어요. 자, 그렇고 아브도치아의 애칭을 보면 두네치카 뭐 이렇게 아마 더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놓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통은 이름 정리는 애칭이 한 번이 나오더라도 어지간하면 이제 써주려고 해가지고 지금 백치의 경우에도 번역을 하면서 이름을 정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제 주로 두냐로 불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라스콜리니코프로 많이 불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려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러시아 문학을 전공을 하고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름이 1도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근데 제가 죄와벌을 처음 펼쳤던 중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무슨 기상천외한 이름이냔 말이에요. 뭐 메소포타미아 점토판지도 이런 거보다 외우기 더 힘든 이름이잖아요. 차이콥스키 이런 이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물이 성으로 자주 불린다는 것도 앞서 이제 말씀드린 작가가 인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인물들이 라스콜리니코프를 대할 때 쓰는 이름은 대부분 다 로자예요. 애칭. 그래서 또 인물에 대한 그 작가의 태도가 얼마나 양가적인지 되게 예뻐하면서 또한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예쁘지만 사람을 죽였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그냥 없던 일로, 진짜 우리 지금 말처럼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난리를 피우냐고 하는 그런 대통령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건 사람이 죽었는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난리를 피우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양가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로자라고 많이 불리면서 동시에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런 딱딱한 성이죠.으로 많이 불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냐 같은 경우에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그 애칭을 이제 많이 쓰게 되고요. 포르피리 여러분 페트로비치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이름으로 이제 훨씬 더 많이 불리고, 그 다음에 여기 뾰트르 페트로비치 루진 같은 경우에 또 성으로 많이 불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거리를 둔다는 거고, 아르까지 이바노비치 스비드리갈로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스비드리갈로프는 이름이 아르까지인데 아르카샤 이런 게 애칭이거든요. 미성년의 주인공 이름인데 애칭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여주인공 소냐 같은 경우에는 소피아 세면오브나 마르멜라도바인데요. 이름은 소피아고요. 아버지는 세면입니다. 이름이. 그 다음에 마르멜라도프 집안의 이제 여성 후예인 거죠. 이름이 그거를 보여주는데, 소피아는 애칭인 소냐, 소네치카로 많이 이제 불리는데, 소냐도 많고 소네치카도 많아요. 근데 작가가 서술할 때 소냐가 정말 많거든요. 절대로 소피아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냐에 대한 작가의 그런 태도가 또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여성성에 대한 남성 작가의 어떤 그 이제 19세기 감성인 거죠. 그런 게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요. 제가 악령도 할까 했는데, 뭐 악령도 한번 열어볼까요? 악령을 열어봅시다. 악령은 정말 정신없는 소설인데, 이게 인물들이, 이건 정치소설이기 때문에 인물들이 중구난방으로 진짜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하기에는 얘들이 지금 피부치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밖의 인물들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놨네요. 네, 이게 진일보네요. 딱 보니까 스타브로긴 집안의 주요 인물들, 드로즈도바 가문, 그 다음에 도지사와 가족들, 오인조와 그 주변 인물들, 편집자와 같이 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제 이거 책을 만드는 거는 공동 작업이긴 하지만 최종 책임은 역자, 때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저자가 지는 것이라, 이건 이제 제 책임, 좋은 거 나쁜 거 다 제 책임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최종 결제 컨펌은 이제 어쨌거나 역자나 작가가, 저자가 하는 거니까요. 자, 요거에 조금 더 알아보기 이제 쉽게 돼 있다. 이제 보시면 주인공 니콜라이 프세볼로도비치 스타브로긴 하면 스타브로긴 집안에 니콜라이라는 이름을 가진 프세볼로도프라는 남자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어머니는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스타브로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 스타브로기는 스타브로긴으로 많이 불려요. 그러니까 성으로 불린다는 거에서 역시나 또 인물의 입지를 알 수 있고, 여기 니콜렌카라고 애칭을 썼는데 스타브로긴은 이렇게 잘 불리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스타브로긴을 부를 때는 제가 니콜라라 쓰긴 했는데 러시아어 니콜라가 아니라 라틴 알파벳으로 전사된 니콜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거의 프랑스어 니콜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얘가 이제 명색이 프린스니까 약간 공작 가문, 장군 집안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제가 자꾸 좀 비꼬는 것 같은 거는 지금 백치도 그렇지만 도스옙스키 소설에 나오는 귀족 가문들은 너무 귀족 가문 같지가 않아요. 왜 자기가 이렇게 잘 모르는 거를 갖고 와서 쓰는지, 전혀 귀족처럼 살고 있지 않는데 호칭만 공작, 호칭만 장군, 무슨 장군들 공작이 이렇게 살고 그 집의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왜 이렇게 살아. 너무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싶으면 톨스토이나 이제 뚜르게네프처럼
그물에서 놀았던 작가들이 안에서 들여다보는 시선으로 이제 쓴 작품들을 보면 되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일종의 외피이기 때문에 그냥 세팅이 그렇다라고 이제 참고를 하면 될 건데 제가 쓸데없이 좀 흥분을 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칭이 있긴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써놨지만 애칭으로는 거의 불리지 않는다 이고요.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도지사 같으면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폰 렘프께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애칭으로 부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부부 간의 대화에서나 이제 그렇게 불릴 수 있을 텐데 예컨대 이제 도지사 부인이 율리아 미하일로브나 이제 폰 렘프께인데요. 폰 렘프께는 성이 독일 성이니까 활용이 안 돼요. 러시아어로 활용을 시키면 되게 이상할 수 있어요. 약간 이제 비꼴 수는 있는데 램프깨를 램프까 이러면서 러시아식으로 이제 그 지소형 같은 거 붙여갖고 비꼴 수는 있죠. 혹은 이제 재미있게 유희를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이제 제 이름 같으면 김영경인데 영경에다가 너 우리 귀여운 영경이 사랑스러운 영경이 이렇게 부를 것 같으면 영경칙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그제 영경칙 이러면 영경이 걔는 어디 있어 이렇게 약간 귀엽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인 같은 경우에 프랑스어로 불린단 말이에요. 그 약간 이제 귀족풍, 그 러시아 귀족풍 흉내를 내는 건데,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니까 율리아의 프랑스식 혹은 이제 영국식 명칭이 줄리예요. 그래서 이제 줄리, 이렇게 하고, 네, 줄리네요. 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리자베타 니콜라이에브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귀족이니까, 리즈라는 그 프랑스식 애칭을 이제 써줍니다. 그걸로 많이 불려요. 그리고 이제 그 원문을 보면 표기상으로도 LISE 해서 라틴 알파벳으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 죄아벌이나 이 까라마조프하고 다르게 악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족 집안, 이른바 귀족 집안을 자칭 귀족 집안을 이제 그 등장인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프랑스어 표기라든지 프랑스어 호칭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백치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악령은 프랑스어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뾰트르 말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베로벤스키 우리 선생님이 너무나도 프랑스어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어 호칭도 난무하는 거죠. 예컨대 이제 이 스테판 베로벤스키가 리자를 가르친 적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얘를 만났을 때도 트레벨 너무 예쁘다, 샤망트 뭐 이러고 리즈 이렇게 부르지 리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최애 캐릭터인데 여기 이제 샤토프가 있고. 제가 눈이 진짜 왜 이러죠? 제가 지금 끼릴로프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요. 끼릴로프가 여기 있다. 네, 알렉세이 닐리치 끼릴로프인데요. 닐로비치인데 줄여갖고 닐리치 이제 이렇게 쓰는데 끼릴로프는 성인데요. 우리는 끼릴로프를 성으로 기억합니다. 앞서 이제 죄아벌에서 소냐 같으면 소냐의 성이 마르멜라도바인 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소냐는 소냐로 불려요. 그리고 그 이름의 정식 표현은 소피아인데 그거보단 소냐를 더 기억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끼릴로프의 이름이 알렉세이 닐리치라는 거는 역시다 이것도 저만 알기 쉬운 하지만 저만 알아도 되는 다른 사람들은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정보인데요. 알렉세이 끼릴로프에 대해서 알료샤라는 이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끼릴로프를 그만큼 가까이 느끼는 사람이 이 소설 속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끼릴로프하고 그나마 이제 어떤 친분, 교분을 나누는 심지어 이제 우리가 분신관계라고 얘기하는 인물이 샤토프인데요. 샤토프의 경우에는 끼릴로프를요, 그냥 끼릴로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멀고도 가까운지, 가깝고도 먼지 알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되게 이데올로기적인 관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나?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머리적인 관계? 하지만 마음도 가긴 하죠. 아무튼 가깝지만 멀고 멀지만 가까운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고 비슷하게 이제 끼릴로프도 샤토프에 대해서 진짜 샤토프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죠. 샤토프도 이름이 있는데 작가는 샤토프를 주로 샤토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화자죠. 이반 파블로비치인데요. 이반 파블로비치로 불리는 거는 진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농노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접을 그렇게 받지를 못하고요. 끼릴로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 5인조 모임이나 뭐 이런 데 있을 때 알렉세이 닐리치가 이러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도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샤토프는 별로 그렇지도 않아갖고 항상 샤토프로 불리고 자, 이름이 이반이니까 만약에 애칭을 쓴다면 뭐 바냐나
바네치카나 뭐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샤토프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거는 샤뚜슈카입니다. 샤뚜슈카는 누가 쓰는 애칭이냐 하면 리자베타가 아니라 마리아 이그나치에브나 샤토바 마리아 이그나치에브나 마리아 말고요. 마리아 얘 말고 레베아드키나예요. 레베아드키나 여기 같은 마리아긴 한데 마리아 샤토바가 아니라 마리아 찌모페에브나 레베아드키나 그 절름발이 이제 그 아가씨인데요. 그녀가 샤토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샤뚜슈카라고 하고요. 샤토프를 부를 때 또 샤뚜슈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레베아드키나는 지금 정신착란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샤토프를 누구하고 혼돈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특이한 이제 거기도 캐릭터죠.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또 다른 이제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 샤토바는 샤토프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샤토바는 스타브로긴의 아이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샤토프한테 돌아와가지고 스타브로긴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샤토프는 또 너무너무 기뻐하고 바로 그날 이제 이 나쁜 놈들이 뾰뚜르 베로빈스 이 정말 못된 놈이 이제 샤토프를 불러가지고 그 인쇄기권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샤토프를 이제 총으로 쏜 다음에 이제 돌을 묶어가지고 물에다가 이제 빠뜨리게 되는 아주 못된 제가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막 갑자기 막 울분이 치솟게 되는데 그런 스토리인데요. 여기 이제 그 마리아 샤토바하고 마리아 레베아드키나하고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설 속에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마리아는 주로 마리로 불리게 됩니다. 이 마리는 프랑스 이름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 소설을 읽으면 러시아어 소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어에 라틴 알파벳으로 프랑스어로 돼갖고 있어갖고 시각적으로도 확 도드라지게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 함의가 있죠. 마리아 샤토바는 이른바 배운 여성이에요. 해방된 여성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녀의 지적인 측면이나 서양물 먹은 거 이걸 이제 부각시켜야 되니까 이름을 예를 들자면 이제 마리라고 하는 거죠. 프랑스식으로 해주고 마리아 레베아드키는 철저하게 어떤 러시아적인 것을 상징하고 심지어 이제 정신이 박약하기 때문에 어떤 이성이나 이런 판단력이 개입되기 이전에 원시적인 어떤 그런 문화 상태, 정신 상태 그런 걸 이제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령까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백치는 제가 지금 더 이름을 열심히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 들어있는 그런 다양한 뉘앙스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 소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사실 이게. 네, 이게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한편으로는 소설을 읽는 것이 지닌 본원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소설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는 거잖아요. 책을 통해서 글자, 이 언어 구조물을 통해서 한다 뿐이지 사실은 남의 인생을 들어가서 사는 건데 그게 쉬우면 안 되지. 그래서 더군다나 고전이니까. 고전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우리로부터 되게 먼 거고 공간적으로도 되게 먼 거죠. 홍길동전은 한국에서 일어난 얘기지만 조선시대인데 그게 지금하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추체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뭡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감 능력과 상상력과 이런 걸 이제 발휘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좀 치워놓고 하다못해 30분이라도 1시간도 길더라고요. 요즘 하다못해 30분이라도 좀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이제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름이 너무 방해가 된다면 중간중간에 넘겨가지고 그 일러두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소개를 참고를 하시고 저는 이제 어릴 때 되게 골 때렸던 게 폭풍의 언덕 같은 이제 그런 소설인데요. 등장인물 대비 소설에 비해서 등장인물이 좀 많았고요. 인물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다 써놓고서 얘 누구고 이제 써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탁탁탁 죽이는 거죠. 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헐값을 주고서 이거 하나 샀는데 이게 이른바 지드래곤 그 브로치의 짝퉁 그런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싸게 샀는데요. GD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빅뱅 멤버라고 하는데 빅뱅이 또 뭔지를 잘 몰라갖고 뭐 예, 가수 무슨 그룹 우리 옛날로 치면 소방차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대중문화를 잘 모르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이 GD는 GD라는 사람이 이거를 했는데 브로치가 엄청나게 큰데 샤스타 데이지거든요. 이게 꽃 이름 자체는 샤스타 데이지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꽃잎을 지금 제 거는 싸구려라서 표현이 안 되는데 꽃잎이 이게 떨어져 있어요. 하나가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너무나도 그 예쁘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행복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이렇게 옷을 얼마 전에도 하나 사진이 뜨던데
뭐 민트 헤어, 머리가 민트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옷 모자 하나 쓰고, 그리고 이제 또 놀라웠던 패션이죠. 패션이 그 우리 엄마가 겨울에 시장에 일하러 갈 때 했던 그 패션인데, 여기 머리에 있죠. 이거 두르고 추우니까 할머니 스카프 패션.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화려하고 다른 사람이 입으면 되게 조잡해 보이는 격자무늬 빨간색 가디건. 그래서 너무나도 그 몇십 년 전에 우리 엄마의 모습을 그 상기시키는 그런 패션이었는데, 저 사람이 하니까 저것도 저런 고급 패션이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을 미학화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미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미적인 주체로 거듭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예뻐가지고 저도 하나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착용을 해봤습니다. 아주 소소한, 오늘의 소소한 기쁨 중에 하나이고, 한편으로는 이거 지금 얘기하려고 찍기도 했는데 농담 같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문학 속에 나오는 이름, 이름하고 부칭하고 성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얘기였고, 제가 이거를 화면을 바꿔놨으니까 이게 제대로 보이기를 한번 보이기를 바라는데, 잘 안 보이면 펜을 다음에 한번 바꿔보는 걸로 하겠습니다.